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2월 5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우리 시장은 좀 강보권 이상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 외국인들이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근근히 그냥 보합권에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0.32%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이제 오후 가면서 더 강하게 매물이 출회되면서 그럭저럭 그렇게 오전에 버텨오던 보합권에서 오후로 갈수록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간에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여튼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해서 지난 주말 금요일 날에 이어서 이거래일째 계속해서 매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927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50억을 순매도하고 개인이 3,016억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2,419.32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62%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0.48% 정도의 강보합권에 출발을 한 후에 비교적 상승권에서 등락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후 들면서 역시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늘어나고 기관도 약간 금액은 많지 않지만 매도 쪽으로 이렇게 기울면서 지수가 다시 그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락권 상승권의 보합 상태를 오고 가다가 동시효과 때 어떻게 해서 보합으로 마감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2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65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33.32포인트. 그러니까 포인트로는 주말보다 0.37포인트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테지는 0.05% 상승하는 거의 보합권에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전형적인 헤드앤숄더라고 그러죠.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그런 헤드앤숄더 같은 모양을 갖추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헤드앤숄더가 맞다면 조만간에 내주 정도에 또 한 차례 지난번 우리가 구경했던 것 같은 기습적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코스닥은 오늘 그 음봉이지만 그래도 5일선 위에서 좀 버텨줬다는 게 조금 고무적으로 보이곤 합니다. 환율은 오늘 드디어 이제 1,300원 훨씬 밑으로 1,292원 6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오전에 발표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개월 만에 이제 늘어났죠. 그런 영향도 좀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훑어보면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서부터 셀트리온까지 그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250억 순매수했고 삼성 SDI 263억 순매수했고 그래서 이제 그 2차전지 관련 쪽만 순매수했고 특이한 건 네이버를 530억 순매수했다는 거 나머지는 전부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 372억 샀고 SK하이닉스 72억 샀고 그 다음에 네이버를 216억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 네이버가 외국인 530억 순매수, 기관 216억 순매수. 또 기관은 외국인은 팔았던 카카오를 174억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셀트리온도 26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 2차전지 쪽에 집중해서 샀고 네이버만 530억 그렇게 샀습니다. 그 네이버가 네옴시티에 뭘 따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추세적인 건 아닌 거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우리 시장을 설명하려면 이 얘기는 꼭 해야 되죠. 중국 봉쇄 완화 수혜주들이 이제 앞장을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 가격이 우리가 이제 흔히 동전주라고 얘기하는 가격이 싸지만 어쨌든 오늘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 관련 화장품, 여행, 항공, 카지노 이런 것들이 쭉 이 중국 봉쇄 완화 때문에 이제 올랐습니다. 이게 중국 당국의 방역 완화가 좀 가속화될 거다. 이게 이제 부각되면서 이렇게 됐고, 특히 이제 실제로 주말을 전후해서 베이징, 텐진, 선전 뭐 이런 데들 여러 지역의 방역이 완화됐다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AFP 통신에 따르면 시진핑이 봉쇄 규정 완화를 공식적으로 시사할 것을다 하는 뭐 보도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쪽에 불을 당겨져서 오늘은 뭐 그게 뭐 최고의 이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물 백신 방역 이런 것도 좀 움직였는데 이거 또 그 AI죠. 나주의 오리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 소식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쪽 동물 백신 방역 쪽이 조금 움직였고 또 전남 장흥에서 첫 번째로 확진된 이후에 그 근처에 이제 무안, 한평 이런 곳 그러니까 근처에 한 9곳이 이렇게 이 AI가 나오는 그런 이제 그 확산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는 한 20여 개 시도에 고보용선 AI가 91건이 발생돼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짚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것도 좀 움직였어요.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그 이슈의 신선감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슈의 신선감이 뭐 물론 이제 나중에 실제적으로 뭐가 이제 이루어질 때 또 달리 또 재차 재정비해서 움직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좀 이슈의 신선감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부가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준비를 본격 착수한다 이런 보도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 뭐 15대 과제 뭐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정부가 관여해서 이거를 밀어준다 이제 이런 거죠. 이거 검토 중이고 또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초청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 알지만 전부 이제 이거 하겠다. 됐으면 좋겠다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오후 되면서는 탄력도가 많이 둔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줄기세포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였는데, 이거는 뭐 이제 임상 기대감하고 낙폭과대 등등 뭐 이렇게 해서 움직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그 오늘 시장의 특징을 얘기하려면 중국 봉쇄가 그 좀 완화될 거를 기대하는 것, 이게 우리 시장의 오늘 특징이다. 그래서 그 소식이 우리 시장에 준 것도 있고 또 뺏어간 것도 있고 이 준 것과 뺏어가는 게 교차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하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죠. 사실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런 거였죠. 이제 내일이요. 금투세가 이제 여야 간의 합의를 보느냐, 뭐 금투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예산도 있지만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금투세인데, 그래서 이제 그 대주주 요건을 이제 중간 단계인 50억으로 합의안이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아시지만 이제 이번 목요일 8일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 이런 것들하고 시장은 뭐 어차피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 때 결정적으로 이제 뭐 올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됐던 것처럼 그렇게 50bp 올리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거가 제일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는 시장이 그냥 밋밋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시장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갑자기 이제 주말에,
그동안 나오던 얘기보다 조금 더 구체화돼서 이제 전해진 얘기가 결국은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의 완화.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을 오늘 이제 강타를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한테 준 것도 있고, 우리한테 이제 좀 뺏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공식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랬대더라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변죽말로였는데 뉴스가 점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코로나 봉쇄 완화 정책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전에 중국 상장 주식은 물론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면세점 관련이라든지 화장품 그러니까 이제 리오프닝 관련이죠. 여행, 저가 항공, 뭐 카지노 뭐 등등 일제히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는 상대적으로 이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많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쭉 불러드린 물론 코스피도 있지만 코스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한편 이제 아까 시가총액 상위 이 종목들 흐름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에서 네이버 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 세 종목 빼고 나머지 다 외국인들 팔았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우리 시장에서. 그래서 하나는 우리한테 준 것이고 그건 뭐냐면 이제 앞서 말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인 거 이거고 하나는 또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홍콩 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홍콩 증시가 폭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홍콩 증시를 이렇게 급하게 뛰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중국 봉쇄 완화 이것 때문에 일제히 뭐 홍콩, 상해 뭐 이렇게 해서 중화권 이제 주식들이 이제 쫙 움직이기 시작을 상승세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이제 우리 2달 전에 2달 조금 더 됐죠. 9월 29일부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막 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6조 넘게 거의 7조 가까이 이렇게 샀잖아요. 그런 그 배경을 우리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이 불안하니까 중국에서 돈이 나와서 같은 이머징 마켓에 있는 한국으로 이동하는 차이나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시장으로 몰렸던 것처럼 오늘은 외국인들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빠르게 방향 전환한 것 같아요. 중국이 만약에 코로나 봉쇄를 완화하게 되면 이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이머징 마켓 안에서 상당히 빠르게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뭐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중화권 주식을 사는 대신에 우리 주식을 좀 팔았겠죠. 예. 특히 이제 대형주는 그동안 우리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팔아도 먹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군다나 그 2달 사이에 파생으로 2번 돌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외국인들은 느긋하다. 이런 말씀 이제 지난 주말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막 팔은 거고, 그래도 오늘 다행인 게 있다면,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샀네요. 그러니까 뭐 그것들은 그렇고 나머지는 좀 정리해서 저쪽으로 가볼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작용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뭐 추세다 이렇게는 이제 얘기할 수 없지만, 뭐 이번 주 잠시 이제 이런 굉장히 이슈 측은 크잖아요.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시진핑 주석이 이 봉쇄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얘기 좀 다르죠. 그러면 상당히 많이 그게 이제 중국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세계 경제의 공급망 라인이 다시 정리되고 또 유가 오르고 그러겠죠. 중국이 이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추세적이다 아직은 이렇게 판단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제 내피셜인데 뭐 사람마다 이제 시장을 보면서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단기적인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매체에 가서 그 주말에 녹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헤드앤숄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형태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 막 신나지만 중국 시장도 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별로죠. 먹을 게 없죠. 근데 또 반면에 보면, 다음 주에 실제로 FMC가 실질적으로 금리를 이제 손대는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추가 하락은 지난번 저점 근처에서 이제 돌려 세우면 뭐 그렇게 추가 하락은 아닌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급하게 반등을 통한 그런 움직임이 파생상품과 결합된 그게 연말 전에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이런 흐름,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흐름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다면 이제 그 직전에 그 저점 근처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마지막 어깨 쪽의 시장의 형태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제 그래프 좀 보세요. 예, 그러면 일봉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깨, 머리. 그래서 지난번에 2500 넘어서 2500 위에 잠깐 구경한 거는 단기적인 헤드고, 양쪽 어깨, 헤드앤숄더 양쪽 어깨가 걸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려가서 지난번 저점 근처에서 돌려 세우면 또 그만큼의 그런 이제 급하게 움직이는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그거의 이슈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벤트는 계속 지금 남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그 FOMC 회의 근처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뭐 제 예상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들었다. 결국은 뭐냐면, 이제 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외국인들의 움직임 파악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뭘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금 뚜렷한 그 매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는 외국인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 볼 필요가 있어요. 파생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선물이나 옵션에서의 그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8일 날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후속 거를 사든지 뭐 그러거나 아니면 그냥 8일 넘기고선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예, 이거는 그냥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한 번 더 이제 자세히 쫓아가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시장을 보는 게 진짜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제 추측이 맞다면, 그죠? 예, 그러니까 한번 뭐 아니면 그냥 질질 흘려갈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시장은 제한적 트레이딩 매매밖에 할 수 없는, 그것만 허용되는 결국 시장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고, 늘 말했지만 그런 움직임이 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거 미리 좀 정리하고, 기존의 그 메인 포트폴리오는 그냥 끌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예. 내일 새벽에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이 이제 월드컵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브라질이랑 맞서서 일전을 치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승패를 떠나서 선수들이 좀 안 다치고 후회 없는 진짜 멋있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하도 뭐 그 생각보다 예측을 빗나가는 거에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우리가 떨어지지만 또 기쁜 소식 갖고 내일 만나 뵈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이제 연말이라 제가 하도 나와 달라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럼 오전에 하면은 막
제가 그 스쿨 분들한테 시장 전해드리는데 조금 차질이 있을까봐 막 오후로 밀다 보니까 오늘, 내일 뭐 계속해서 장 끝나고, 밤에 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달으면 제가, 아주 늦게 말고는 빨리빨리 답글을 못 달아드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얘기는 이렇게 끝내고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